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출발 업앤다운이고요. 오늘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변함없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언뜻 보면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징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약간 자동차 섹터와 소비 유통 섹터 쪽은 좀 소폭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수 식음료 쪽이 어제 좀 반등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좀 반락하는 모습도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통신주도 약하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은 내수주가 좀 약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알파고의 승리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불꽃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고점에서는 좀 밀려는 흐름들도 일정 부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DST 로봇도 상한까지 진입했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만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진 로봇도 고점 찍은 이후에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좀 버티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디칩스라든지 그다음에 TPC, 아이리버, 슈프리마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게임 섹터주들도 흐름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NC소프트가 블러드앤 소울 모바일 성공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메이드 등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어제에 이어서 게임빌, 컴투스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본다라면 거래소 시장은 원자재 관련 섹터주들 어제 좀 조정 강하게 받았었던 정유와 화학주들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SOL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GS도 마찬가지고요. 정유 쪽 섹터가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오늘 삼성 SDS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북 관련해서 방산 쪽도 넥스원 정도 좀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었던 화장품 섹터주들도 조금씩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탄력적이지는 좀 못한 흐름이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은 좀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로 에너지 관련 섹터주들, 오시아를 비롯해서 정유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오늘의 강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꽃 같은 시세를 내고 있는 이 인공지능 그리고 AI 관련주들 좀 짚어볼 텐데요. DST 로봇이 가장 좀 선두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기술이나 유진 로봇도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로보스타도 7% 흐름 좋습니다. 따라가도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어제 장내에 있을 때는 이세돌 구단이 좀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좀 밀리는 흐름들도 일정 부분 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장 끝나고 나서 이세돌 구단이 후반에 좀 흔들리면서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동안에 국내에서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에 대한 앞으로의 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기대감은 좀 이어갈 수 있겠는데요. 물론 오늘 승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흥분했던 그런 부분들, 로봇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밸런스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이 이세돌 구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파한 이세돌 구단이 오늘 만약에 이겨준다라면은 또다시 좀 물거품처럼 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서두르지는 않으시되 계속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눈여겨서 좀 보시는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흐름은 아마 오늘 승부가 나와야지만 내일부터 다시 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4번의 대국이 남아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일희일비하는 종목군들이 되겠네요. 사실 이쪽도 강하지만은 장 초반에 제가 좀 놀랐던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상당히 좀 사이즈도 큰 이 종목이 8%나 급등하는 걸 보고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NC소프트 대단합니다. 월요일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화요일날 다시 밸런스를 잡았었는데 그날부터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단 블러드 앤 소울 모바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도 보면은 이제 중국 iOS 다운로드 1위를 지금 기록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강력한 주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올해 상반기에 라인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NC소프트가 좀 리딩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서 일단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 준다라면 전체적인 분위기 반전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게임주도 상당히 좀 많이 오랫동안 하락해 있었기 때문에 NC소프트를 제외하고서는 참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NC소프트가 지금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한 24만 5천 원권만 계속적으로 잘 유지를 해주면서 현재 추세를 유지해 준다라면은 새로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도 지금 2013년도 고점을 갱신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잘 돌파된다라면 NC소프트도 다시 한번 28, 9만 원대 부분까지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한번 짚어드렸던 게임빌 1분기, 2분기에 신작 라인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중점적으로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급도 최근에 양매수 들어오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상대적으로 NC소프트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은 다른 게임주 내에서는 이 종목 한번 차선호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슬슬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개별 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가지고 가시나요? 네,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절치부심한 섹터들이죠. 조정 최근에 많이 받았고요. 하락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령제약 어제에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뭐 지주사 호재의 좀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상 미국 쪽에서 승인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은 일단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임상 승인 내지는 뭐 FDA 허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겠죠.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빌미가 돼야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죠. 조선이나 건설이 수주를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낙폭 과대 속에서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화장품 섹터주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정 부분 좀 예상해 보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대형주들 위주로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이끌어왔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보령제약만 놓고 본다라면 6만 원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좀 대형 제약사들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도 다시 좀 추세를 살리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보여지고 있고요. 뭐 동아 소시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형 제약주들 어제도 뭐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꼭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후반에 이 자동차주들이 좀 강했었죠. 기아차는 3% 정도나 올랐는데 오늘은 현대차 3인방이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네, 현대차는 뭐 딱 볼 것도 없습니다. 환율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4원 90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진이 계속적으로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오늘 나온 뉴스로는 멕시코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흥국 시장이 살아나면 현대차의 남미 쪽에서의 상승세도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상당히 좀 짜증나고 지지부진한 섹터이지만 지금의 주가라면은 보유하실 필요가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개인적으로 14만 5천 원만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좀 백화점주들 짚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나란히 2%대 조정받고 있는데요. 약간 좀 무거운 감도 있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오늘 좀 면세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약하죠. 신세계도 그렇고요. 호텔신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유통주들이 바닥을 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 뭐 오늘 GS홈쇼핑, 이마트, 신세계 뭐 이런 부분들 현대백화점까지 해서 대체로 좀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21만 원대 초반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 수준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이후에 지금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매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지금의 조정을 계속적인 분할 접근의 시점으로 한번 삼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